똑소리 나는 장유리 한국사는 이제 최초의 국가 고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기원전 2333년 고조선이 건국되어졌습니다. 일단은 그때 당시 청동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탄생을 한 거고요. 단군의 건국신화는 그 최초의 기록이 13세기죠. 고려시대 말기입니다.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라는 것.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해서 삼국유사가, 그러니까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서 그 최초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죠. 이승휴라는 인물이 썼던 제왕운기의 이 내용이 똑같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단군의 건국 신화가 소개가 되면서 단군을 우리나라 민족이 시조로 보고 있는 그 명확한 역사 인식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 고려 말기의 상황이 됩니다. 자, 조선 초로 넘어가시게 되면 조선 초에 성종 때 가면 서거정에 의해서 동국 통감이라는 게 쓰여지게 되고, 또 하나 동국 여지 승남이라는 것도 간행되게 되는데, 일단 동국 여지 승남은 국찬 지리서죠. 관찬 지리서의 형태. 동국 통감은 통사의 방식으로 우리나라 민족의 시조를 단군으로 봄과 동시에 하나 더, 이 성종 때, 조선초 성종 때 기록인 동국 통감에서 기원전 2333년이라는 건국연대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는 없습니다. 어떤 걸 근거로 해서 기원전 2333년이다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왔던 기원전 2333년. 이련은 그거보다 약 400년 앞선 시기를 우리나라 민족의 건국연대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학계의 어떤 좀 정설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것이, 그래, 기원전 한 2333년쯤 해서, 예, 그렇게 해서 바로 기원전 2333년이라는 건국연대는 자, 삼국 유사 기록이 아닙니다. 동국 통감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청동기 문화와 함께 최초의 군장국가 형태로 이제 단군 조선이라는 게 출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죠. 그리고 페이지 넘어오면 그 확인은 바로 삼국유사나 동국통감에 의해서 가능한데, 고려말 삼국유사, 또 그것을 확인했던 이승휴의 제왕운기, 거기에는 이제 단군을 우리나라 민족의 시조라고 보고 건국 신화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단군 조선의 건국 신화를 보게 되면 이 단군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성격을 파악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부분을 던져준 게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라면, 조선 왕조는 이것을 정설로 받아들이면서 또 하나 서거정의 동국통감에서 기원전 2333년이라는 건국연대를 밝히고 있다는 거. 하지만 출처는 불분명하다. 자, 그리고 동국여지 승남 등에서도 단군 조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던 것이 조선시대 중엽 들어가면 기자가 부각되게 되면서 단군이 밀리죠. 그런데 조선 초까지는 이런 자주적 자주적 성격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민족의식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주적으로 단군 조선은 그 명확한 시조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조선 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단군의 건국 신화를요, 제가 조금 재밌게 보여드릴게요. 요래요. 뭐 어차피 쉬운 얘기고 우리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다 아는 얘기인데 어렵게 풀 필요가 없죠. 자, 아버지였습니다. 환웅은 천재 환인의 아들입니다. 그죠? 자,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고 믿는 환웅. 그렇다면 그 환웅은 청동기 시대를 기반으로 한 군장인데, 이 사람 무슨 사상 가지고 있다? 그때 당시에 지배층들의 의식이죠. 바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다.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단군의 엄마는 웅렬합니다. 자, 곰이 인간으로 변했는데, 호랑이와 함께 곰이 인간 되기를 청해서, 자, 빛이 들지 않은 동굴에 바로 쑥과 마늘을 받고 이걸 가지고 100일을 버텨야 되는데, 자, 16일 만에 호랑이가 뛰쳐나갑니다. 그렇게 인내심 없는 동물로 호랑이가 묘사되고 있고, 곰은 21일 만에 여자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뭔가 우직하고 강직한 그런 이제 우리나라 어떤 민족의 또 한 습성을 부각시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곰이 여자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21일 만에. 자,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같이 싸움이 일어났는데,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부족 간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다? 바로 곰 부족이 승리했기 때문에 곰을 좀 더
그렇죠. 우리 민족의 어떤 특성과 가까운 우리 민족의 어떤 기본적인 습성을 곰에다가 투영을 시켜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테미즘이죠. 신석기 때부터 등장한 원시신앙의 한 형태로서 어떤 특정 동물을 그 부족의 수호신으로 이런 믿는 현상이에요. 그런 토테미즘이 역시 청동기 단군조선의 건국신화의 웅녀 이야기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토테미즘.